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관심 있는 종목군들 같이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독일이 좀 많이 빠졌어요. 유럽이 많이 빠졌는데 도이치뱅크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죠. 도이치뱅크가 15억 달러 규모의 티어2 채권 이 부분을 환매를 했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이 꼭 뭐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국채를 판 거하고 비슷하게 환매를 하게 되니까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도이치뱅크가 한때 한 15%까지도 일단 급락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고요. 이러한 부분의 금융 리스크 자체가 유럽 쪽에 좀 붉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 시장도 일단 한 1.6% 정도 빠졌고 프랑스 시장도 한번 볼까요? 프랑스 시장도 한 1.74%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쪽 시장은 이전에 이제 역사적 고점까지 가고 난 다음에 여기 역사적 고점이죠. 그게 조금 부러져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의 나스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0.31% 정도 일단 상승해서 끝이 났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은 페드 의원들의 발언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전통적으로 이제 매파라고 불리는 제임스 브러드 세인트루이스 페드 총재가 얘기가 일단 있었죠. 근데 이 매파로 금리 부분은 매파로 일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종 전망이 5.7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은행 위기가 그렇게 불거지지 않을 때는 5.75까지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중심 금리가 5.625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매파적인 어떤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좀 그래도 나름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죠. 올랐잖아요. 그쵸? 0.3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요인 자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 자체는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가 나왔고 금융 불안 부분이 일단 너무 심해지게 되면 금리 인하 부분도 뭐 유도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일단 있어서 미국은 좀 뭐 긍정적인 부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얼 보스틱이라고 하는 애틀란타 페드 총재도 일단은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쪽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미국 재무부에서도 예금자 보호 부분은 일단 전액 대부분 다 보호를 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뱅크런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은행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요.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심한 경착륙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미국은 그 우려에서는 조금 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 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미국 시장은 이전에 하락하는 추세 자체 일단은 돌파를 했고요. 그쵸? 돌파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지금 약간 좀 쉬어주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그 지수가 쉬일 때 옆으로 이렇게 갈 때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거래가 줄어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오르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거래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방향을 잡을 거예요.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방향을 잡을 거니까 그 방향 잡을 때 어느 쪽으로 방향 잡는지를 보고 우리 투자 전략도 조금 더 뭐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물량을 조금 줄일 것인지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지금 11,5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11,550포인트가 이번 시장이 3월 13일부터 요 오르는 거 있잖아요. 요 오르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저점 수준이 11,55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세에 저점이 11,550이니까 11,550만 깨지지 왜 이러나 죄송합니다. 11,550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또 미국 시장은 요 포인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나스닥이 조금 안정을 취해서 그런지 우리 시장도 뭐 장중에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그래도 계속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좀 강한 저항으로 보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건 기법 설명을 해드리기보다는 836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저항선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827 정도 되니까 위로 한 10포인트 정도 일단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시장 전략을 잡는데 어찌되었던 위에 강한 저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추세선 따라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한 번씩 고민이 돼요. 여기 저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추세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보면은 800포인트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흐름 자체가 무너지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의 흐름 자체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60으로 봐드리도록 30으로 볼까요? 30으로 봐도 되고 60으로 봐도 되고 30으로 봐도 되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의 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되려 그러면 여기는 저점이 지금 818포인트가 저점이 되려 그러면 829, 30포인트 넘어서면은 그때는 818로 저점을 보시고요. 지금으로는 저점 수준 자체가 80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바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806이 깨지지 않으면 시장은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냥 단순한 뭐 패턴으로 가기 위한 조정이 되었던 단순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거래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오늘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약했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하는 부분을 계속 좀 지켜내주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추세선은 완만하게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고요.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오르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추세 한번 꺼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옆으로 가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이탈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탈한 거 아닙니다. 아예 코스피 시장은 2395포인트가 안 깨지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395포인트 안 깨지면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밀리기 시작을 하면은 밀려서 저점 나오는 지금 저점으로 일봉상으로 저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2378포인트입니다. 2378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두시고 시장 전략 짜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위로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좀 강한 저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면은 요 하락 추세에 계속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고 시장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군들 거래소부터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뭐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기관 매수 종목들도 뭐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DB하이텍이 있었는데요. DB하이텍은 추세 넘었네요. 추세 일단 넘었고 오늘 오전에 일단 타이밍이 떴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타이밍은 일단 떴습니다. 오늘 도지 비슷하게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만약에 도지가 나와서 밀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54,000 위에서만 반등해서 올라가면 흐름 자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전략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조만간 주총이 있죠. 서정진 회장님의 복귀가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 셀트리온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고 무조건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가는 건 아닌데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밀리게 되면 올라갈 확률은 더 높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겠죠. 뭐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거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예상하는 실적을 보게 되면 그 이전 실적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일단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37만원부터 시작해서 15만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추세가 한번 돌아서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난다면 충분히 실적만큼의 어떤 주가 회복 자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이 되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었던 아니면 셀트리온 제약이 되었던 이 세 종목은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두신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정진 회장의 얘기를 따르면은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이 부분을 일단은 좀 개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FDA 승인 지금 안 돼 있는 부분 승인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건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수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관련된 얘기가 또 아마 나오겠죠. 합병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 제약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LG이노텍이라든지 종목들 좀 오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솔루엠도 뭐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물량 이제 블록들이 넘기는 것 때문에 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상외로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오르는 부분에서 이전에 이제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 일단 저항이 되니까 이 저항 부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한국단자 뭐 이런 종목군들 일단 있었고 녹십자도 오늘 반등 중인데 아직은 의미가 없네요. 명신산업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두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 안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2차전지 부분에 어떤 뭐 실리콘 파우더가 되었던 이런 부분을 집어넣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를 조금 더 이제 주행거리 자체를 길게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강화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 사용을 해서 무게가 낮고 강도가 높은 이런 부분의 어떤 뭐 합금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차의 무게가 낮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같은 양의 배터리를 가지고도 더 먼 거리를 주행을 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경량화 관련돼서 명신산업 그 부분은 이제 자동차 경량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명신산업도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져두시면 어떨까 싶고 오늘 일단 반등했는 부분의 저항은 여기 정도로 일단 보입니다. 22,000 정도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22,000 넘었으면 이제 매물대에 들어가는 거죠. 매물대 다 소화를 잘 해내면 흐름 자체가 이제 완전히 위로 턴하게도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안의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안의 종목군들도 지금 보면은 기관들 위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주전자 재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대주는 뭐 이전 고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지금은 보면 약간 좀 확장으로 벌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확장으로 벌어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으로 가는 종목은 오늘 종가가 전일 저가 깨지면 일단 그때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G는 이전에 이때 얘기를 한번 해드린 종목이죠. 여러분들한테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 미래컴퍼니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죠. 좀 움직임 묘해요. 움직임 묘한데 지금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 아래쪽에 보니까 외국 기관이 없어요. 개인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매매를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보이고 있는 패턴 한번 슈팅을 하면 위쪽으로는 15,000원짜리가 이제 부딪힌 자리가 되니까 15,000원짜리가 기억하시면서 봐놓으시면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외에 오늘 파워로직스도 조금 움직이는 모습은 일단은 보였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단기로 보지 않으면은 조금 쉽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 위쪽으로 10포인트 정도 남아있고 코스피는 거래소라고 부르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제가 거래소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위쪽에 지금 하락 추세 내에서 기술 반등하고 있는 거니까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해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늘 방송 일단 종료하도록 하고요. 우리 보니까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매일 5시 반에 종목 올려드리고 목요일은 3시 15분에 저희 라이브 방송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교육하는 부분은 한 10분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독 가족 되셔가지고 꼭 구독 가족의 알람까지 연결하셔서 그런 데이터 올라오면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면서 구독 가족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